강산의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 산기슭마다 타오르듯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예쁜 진달래라 부르며 사진을 찍고 지나치지만 그 선분홍빛 꽃잎 뒤에는 지독하리 많지 시린 사랑과 죽음으로도 꺾지 못한 고결한 절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하디흔한 민담이 아닙니다. 대대로 학문이 깊기로 이름난 명문가의 진도령과 고을에서 가장 귀하게 자란 달래 아씨의 이야기입니다. 분홍 저고리에 초록 치마를 입고 고운 댕기 머리를 찰랑이며 정인을 기다리던 한 여인의 일생이 어떻게 우리 강산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는지 그 장엄하고도 슬픈 대서사시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술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제술야담 시작합니다. 조선의 법도가 엄격하던 시절 경상도 어느 유서 깊은 고을에는 뼈대 있는 양반과 두 집안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해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 집에는 장차 나라를 이끌 제목이라 칭송받던 진도령이, 서쪽 집에는 고을 사또조차 탐낼 만큼 미모와 덕망이 높았던 달래 아씨가 살고 있었지요. 달래 아씨는 언제나 연분홍빛 비단 저고리에 싱그러운 초록색 명주 치마를 갖춰 입었습니다. 그 색감이 어찌나 고운지 아씨가 마당을 걸을 때면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잎과 새싹이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길게 따 내린 댕기 머리 끝에는 선명한 붉은 댕기가 달려 있었는데 아씨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그 댕기가 등 위에서 나비처럼 팔랑거렸습니다. 진도령은 서재에서 글을 읽다가도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달래 아씨의 청아한 웃음소리에 정신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이복에 저 담장 너머엔 필시 선녀가 내려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 도령의 혼잣말에는 깊은 연정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들의 교류 덕에 어린 시절부터 남매처럼 자랐으나 머리가 굵어지면서 그 감정은 걷잡을 수 없는 연정으로 변했습니다. 진도령은 매일 아침 서예 연습을 핑계로 고운 한지에 연서를 적어 나비 모양으로 접은 뒤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겼습니다. 달래 아씨는 그 종이 나비를 가슴에 품고 분홍 소매로 수줍게 얼굴을 가리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꽃샘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버들강아지가 연못가를 연두색으로 물들이던 어느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진도련님은 혼담이 오가기 전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달래 아씨를 연못가 비밀 정자로 불렀습니다. 아씨는 혹여 부모님께 들킬까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공기에 흔들리는 그녀의 초록 치마는 마치 깊은 숲의 정령 같았고 분홍 저고리는 달빛을 받아 신비로운 보랏빛을 띠었습니다. 아씨, 내 비록 지금은 미천한 유생의 신분이나 내년 대과에 급제하여 반드시 아씨를 제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여 평생을 지켜드리고 싶소. 진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자락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석보다 귀한 도령이 밤새 직접 깎아 만든 느티나무 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느티나무처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아씨를 대하겠소. 달래 아씨는 감격에 겨운 듯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따 내린 머리를 매만지며 수줍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련님, 이 나무 가락지가 닳아 없어지고 제 댕기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죽어서 이 땅의 흙이 될 때까지 오직 도련님만을 기다리고 따르겠습니다. 두 연인은 천지신명과 보름달을 증인 삼아 영원한 결합을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연못의 물결조차 숨을 죽이고 이 고결한 약속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북쪽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국경이 무너지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는 전갈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명문가, 자제들을 포함한 전국의 장정들에게 즉각 참전하라는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평생 서책만을 가까이 하던 진 도련님에게도 병부빈후가 전달되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아씨를 지킬 땅도 없거늘 내 어찌 집안에만 머물겠소. 진 도령은 눈물로 만류하는 노모와 달래 아씨를 뒤로하고 붓을 꺾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보검을 차고 군장을 갖췄습니다. 달래 아씨는 소식을 듣고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곱던 분홍 저고리는 흘러내린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고 정갈하게 따았던 머리는 수척해진 얼굴 위로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일어섰습니다. 떠나는 정인에게 나약한 모습만 보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자신의 머리카락을 섞어 짠 튼튼한 행전과 승전을 기원하는 붉은 주머니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출정의 날 아침, 마을 어기 고갯마루는 이별의 통곡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진 도련님은 말 위에 올라타기 전 마지막으로 달래 아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갑주를 입은 도련님의 모습은 늠름했으나 그 눈동자에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의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씨, 내 반드시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겠소. 이 나무 가락지를 볼 때마다 아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사선을 넘겠소. 달래 아씨는 자신의 머리를 묶고 있던 붉은 비단댕기를 풀었습니다. 길게 따은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댕기를 진 도령의 차가운 칼자루에 단단히 묶어 주었습니다. 이 댕기가 저라 생각하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저를 떠올려 부디 몸을 보존하십시오. 저는 매일 이 고갯마루에 올라 도련님이 오시는 길목을 지키겠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질수록 달래 아씨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갯마루 바위에 주저앉아 도령의 행렬이 먼지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분홍 소매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진 도령이 떠난 후 달래 아씨의 시계는 그날의 고갯마루에 멈춰버렸습니다. 전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었고 고을의 다른 장정들이 전사했다는 비보가 연이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진 도령으로부터는 단 한 줄의 서신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달래 아씨는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린 뒤 정갈하게 분홍 저고리와 초록 치마를 입고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도련님은 오십니다.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희망을 버리고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전쟁터에서 소식 없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아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름의 뙤약볕에 살결이 그을리고 겨울의 칼바람에 손끝이 터져 피가 흘러도 그녀는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화사했던 분홍 저고리는 햇볕에 발에 연한 살구색이 되었고 푸르던 초록 치마는 흙먼지에 절어 빛을 잃어갔습니다. 곱게 따았던 머리에는 어느새 서리가 내려앉은 듯 흰머리가 한두 올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이제 고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는 탐욕과 색욕으로 가득 찬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고갯마루에서 정인을 기다리는 달래 아씨를 보고는 그 처연한 아름다움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곧장 부하들을 보내 아씨를 관가로 끌고 왔습니다. 내 정혼자는
이미 전쟁터의 이슬이 되어 사라진 지 오래다. 언제까지 죽은 귀신을 붙들고 청춘을 낭비할 셈이냐? 내 너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여 평생 비단 옷만 입게 해주마. 사또의 더러운 유혹에도 달래아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또, 제 몸은 비록 이곳에 있으나 제 혼은 이미 도련님과 함께 사선을 넘고 있소이다. 어찌 감히 명문가의 교수를 첩실로 삼으려 하십니까? 제게는 도련님이 남겨주신 이 나무 가락지가 천금보다 귀하고 도련님과 나눈 약속이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아씨의 서슬퍼런 호통에 사또는 안광을 번뜩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달래 아씨를 옥에 가두고 모진 고문을 가하며 그녀의 마음을 꺾으려 했습니다. 사또는 달래 아씨의 의지가 꺾이지 않자 비열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폐잔병을 매수하여 진도령이 적군의 화살을 맞고 절벽 아래로 떨어져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조된 전사통지서를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기다리던 자의 최후다. 이제 기댈 곳은 나뿐이니 헛된 고집은 버려라. 피 묻은 가짜 서신을 받아든 달래 아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그녀는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신 끝에 묻은 피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도련님의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니요. 도련님은 살아계신다. 이 비겁한 자들아, 달래 아씨는 옥을 지키던 병졸이 잠든 틈을 타 목숨을 걸고 관할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달래 아씨는 사또의 추적자들을 피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진도령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던 그 고갯마루에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바위 위였습니다. 추적자들이 코앞까지 다가왔고 사또의 거만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내려오너라. 더 이상 갈 곳은 없다. 달래 아씨는 비바람에 헝클어진 댕기머리를 거칠게 휘날리며 절벽 끝에 섰습니다. 그녀의 분홍 저고리는 빗물에 젖어 핏빛처럼 진해졌고 초록 치마는 거센 바람에 깃발처럼 휘날렸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신다면 부디 이 못난 여인을 용서하소서. 죽어서라도 당신의 정절을 지키겠나이다. 아씨는 품 안에서 나무 가락지를 꺼내 입등등에 맞춘 뒤 한 마리 분홍 나비처럼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떨어진 차가운 바위 틈에는 핏방울이 튀었고 그 핏방울은 바위 사이사이로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또와 병졸들이 달려갔을 땐 오직 아씨가 마지막까지 머리에 묶고 있던 낡은 댕기만이 바위 끝에 걸려 울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대공을 세운 진도령이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왕이 하사한 비단과 보물을 마다하고 오직 달래 아씨에게 주른 비녀와 비단 신만을 품에 안고 말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환호성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서글픈 눈물과 사또의 악행에 대한 폭로였습니다. 진도령은 미친 듯이 고갯마루 절벽으로 뛰어갔습니다. 달래야, 내가 왔다. 내 정인이 살아 돌아왔단 말이다. 도령은 아씨가 몸을 던진 바위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 바위 위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수의 강한 심장도 사랑을 잃은 고통 앞에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도령의 눈물은 어느덧 피가 되어 아씨의 핏자국이 남은 바위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죽어서라도 함께하리라. 도령은 아씨를 따라 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 영원히 그녀의 곁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숭고하고도 비극적인 사랑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듬해 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연인의 피눈물이 스며든 그 척박한 바위 틈과 산등성이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잎도 나기 전에 꽃부터 피워낸 그 식물은 마치 급히 사랑을 고백하려는 아씨의 마음처럼 뜨거운 선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꽃잎의 색은 달래 아씨가 즐겨 입던 분홍 저고리를 닮았고 뒤늦게 돋아나는 잎사귀는 그녀의 초록 치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을 진 도령의 성과 달래의 이름을 합쳐 진달래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서도 서로를 놓지 못한 두 연인의 영혼이 꽃이 되어 환생한 것이라 믿었지요. 진달래 꽃잎을 먹으면 정인의 진심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도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봄이면 우리네 산천을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권력도 전쟁도 죽음도 진정한 사랑은 갈라놓을 수 없으며 그 그리움은 매년 봄꽃이 되어 다시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진달래 전설 어떠셨나요? 긴 서사 속에 담긴 진도령과 달래 아씨의 사랑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지조와 절개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올봄산을 찾으실 때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를 보신다면 그 분홍빛 속에 담긴 두 연인의 애절한 약속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수야담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